멀티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표가 완성이 되어서 지표의 기능과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언급도 있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는 ICT 스마트머니 컨셉의 지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오더블럭, 태역이 개입한 중요한 캔들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페어밸류 갭, 강한 상승과 하락에서 불균형 구간이 생긴다면 갭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BOS 초크, ICT에서 말하는 추세 전환 시그널을 시각화해줍니다. 네 번째, 캔들 컬러, 추세 기반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캔들 컬러로 시각화해줍니다. 다섯 번째, 존 밸류에이션, 파동 기준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존을 식별해줍니다. 여섯 번째, 멀티타임 프레임, 차트에서 일봉 캔들 혹은 일주일 캔들, 4시간 봉 캔들, 사용자 설정에 따른 하이타임 프레임 캔들을 시각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스윙 포인트, 윅 하이와 스트롱 로우, 중요 고점과 저점을 식별해줍니다. 이렇게 총 7가지 기능을 하나의 지표 ICT 올인원으로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주요 기능들부터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타임 프레임 캔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타임 프레임 캔들은 보고 계시는 차트가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사용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다른 시간대 캔들을 이렇게 옆에서 투영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시간 봉 차트에서 1봉 캔들을 옆에 투영시켜 놓았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1봉 캔들의 시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재차 1봉의 저가를 갱신하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타임 프레임 캔들은 맨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타임 프레임 설정, 보고 싶은 캔들의 시간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4시간, 그리고 그보다 높은 일주일 차트도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Set Automatically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 지금 현재 시간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간대 타임프레임 캔들을 자동으로 투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시간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4시간 봉 캔들이 옆에서 보여지고 만약 15분 봉 차트를 보고 있다면 이 옆에는 1시간 봉 캔들이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투 레벨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보다 2단계 높은 시간대를 투영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2단계 높은 4시간 봉 캔들이 투영이 되고 또 다시 1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면은 2단계 높은 1봉 캔들이 옆에서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 넘버 오브 하이타임 프레임 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7을 넣으면 현재 1봉 캔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봉 캔들 7개가 나오면서 총 7일간의 움직임도 차트 옆에서 투영이 됩니다. 작은 시간대의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면 1봉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오늘의 1봉 캔들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고점과 중요한 저점 그리고 한 파동에 대한 프리미엄 존, 디스카운트 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 설정에서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하이로 익스트림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스트롱 하이와 윅 로우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하락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고점, 약한 저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존, 즉 비싼 가격까지 반등하게 된다면 아마도 저항이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차트 보면 지금 차트가 4시간 봉 차트인데도 약 4일 동안 이 프리미엄 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이 출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 프리미엄 존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프리미엄 존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강한 고점과 약한 저점이 형성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프리미엄 존에 도달했을 때 저항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레이 한번 돌려보면 차트가 반등하는데 프리미엄 존에 닿고 여러 차례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존까지 재차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존에 대해서는 저희 차몬방 강의 영상 4주차 강의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CT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미리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매매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지표에서도 정확하게 프리미엄 존, 디스카운트 존 잡아주고 있으니까 지표에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어밸류 갭과 오더블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밸류 갭은 캔들 사이에 이렇게 꼬리가 겹치지 않은 불균형 구간을 뜻하고, 추후에 갭이 생성이 된다면 추후에 갭을 해소하면서 불균형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블럭은 장악형 캔들에서 나오면서 추세가 한 번에 지속이 되는 구간을 뜻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더블럭 강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원방 여러분들은 오더블럭에 대한 강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더블럭은 주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74K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추세가 반전되었던 구간을 오더블럭과 페어밸류 갭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이 나오면서 하단에 불리시 페어밸류 갭이 하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베어리시 오비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살짝 받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 베어리시 오비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발생하고 조정이 발생하는데, 생성되었던 이 불리시 페어밸류 갭에 대한 하단 갭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상단의 베어리시 오비 구간은 여러 차례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물론 저항을 살짝 받지만 그 이후에 추후에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추세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결론적으로 이 상단에 있는 베어리시 오비 구간도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나서 현재 차트는 이 83K 구간, 그리고 상단에 있던 베어리시 오비 구간 86.5K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보셨던 예시는 이 상승에서의 페어밸류 갭과 여기 있었던 베어리시 오비 구간,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고점으로 작용했던 베어리시 오비 구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물론 하락할 때는 불리시 오비 구간에서 지지받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페어밸류 갭과 오비, 오더블럭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T에서 추세를 보는 BOS, 초크에 대해서 차트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캔들 컬러도 사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지표 맨 위쪽에 이 코어 시그널 그리고 모멘텀 웨이브에서 체크할 때 볼 수 있는데, 코어 시그널은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여주고, 모멘텀 웨이브는 보다 큰 단위 파동의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먼저 모멘텀부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을 켰을 때 이렇게 첫 번째 큰 하락 추세에 대한 트렌드, 추세의 지속이 한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조정에서 직전에 대한 저점을 높여주고요.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을 때 이때부터는 추세가 반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직전에 대한 고점을 넘기면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발생하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직전에 대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반전되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반등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큰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와주고 저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다시 추세에 대한 반전 신호가 나오고요. 다음에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어 시그널 확인해 볼 건데, 코어 시그널은 좀 더 작은 단위의 파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노이즈가 있고, 해당 노이즈를 최소화하려면 이 아래 Apply Confluence 필터 체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주요 구간에 대한 필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코어 시그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구간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저점이 한번 올라가고 직전에 대한 고점을 높이는 추세에 대한 반전 시그널이 한번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그 이후에 베어리시 오비랑 그 다음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간 단위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캔들 컬러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모멘텀 지표와 연관이 돼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이제 캔들 컬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방향에 대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캔들 컬러를 켜놓고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작은 단위의 캔들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에 좋은 기능들만 다 넣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지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 보시면 아마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